안녕하세요, 에어토소블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차종을 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건 이제 코나고요, 여기는 니로입니다. 두 차종의 공통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회 초년생이 구입하는 차량, 그리고 이 지금 두 가지 모델은 다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특히나 가격대가 너무나도 비슷한데요. 옵션 뭐 한두 개밖에 안 빠졌거든요, 두 개 다. 그래서 3,600만원대, 3,700만원대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차종이 저희 직원분들이 다 타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도 당연히 사회 초년생이고요. 사회 초년생인데 사실 구매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맞죠? 3천만원 거의 후반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이 두 차종을 가지고 시승을 차주분들이랑 같이 해볼 거고요. 만족도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유지비, 비용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두 차종을 정확하게 한번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이 두 차종을 구매할 때 정보를 얻고 정말 정확하게 자기한테 맞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를 좋은 선택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외관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외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호불호, 개인적인 취향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저희 수미님이라고 해서 여성분이 타고 계신 차량이고요. 지금 여기는 남자분이 타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취향이 딱 여기서도 분명히 갈려요. 코나 여자, 그리고 니로 남자. 디자인을 보더라도 약간 선을 이용해서 유연한 느낌이 나고 좀 세련된 느낌을 강조시킨 게 이 코나라고 좀 봐요. 약간 아기자기하고 둥글둥글하고 네, 그런 느낌이 좀 강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니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날렵하고 어떻게 보면 스포티한 느낌까지도 좀 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이나요? 제가 보기엔 둘 다 너무 닮아 보이는데요. 아, 얘도 약간 여자여자한 느낌도 나는데? 약간 둥글둥글하니 둘 다 느낌이 일자디아를 빼고는 거의 똑같은 느낌인데. 큰 차이가 나진 않네요. 두 디자인을 봤을 때 진짜 같이 있으면 뭔가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그죠? 근데 따로 있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지금 코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크롬이라든지 부자재들이 거의 안 들어가고 깔끔한 느낌, 그리고 패밀리 룩을 강조해가지고 이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누가 봐도 현대차라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니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크롬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위아래가 약간 분리된 디자인으로서 약간 더 꾸미려고 노력을 많이 한 그런 디자인으로서 보여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앞모습으로 봤을 때 이 코나 자체가 조금 더 웅장해 보이고 커 보여요. 니로에 비해서는요. 약간 더 높다. 그리고 이 면적 자체가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이 옆에는 코나가 훨씬 이쁘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라인 보세요. 캐릭터 라인 자체가 굉장히 선이 진해요. 앞도어에서 뒷도어로 넘어가는 라인, 도어 라인 자체가 굉장히 좀 속도감이 있게끔 설계가 됐고요.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여기 C필러 라인 자체에도 딱 떨어지는 이 모습들, 네, 이 라인이 굉장히 좀 유연하고 보기 좋아 보이죠. 코나 옆모습을 봤을 때 조금 더 차량의 디자인을 신경을 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져요. 니로를 보게 되면 이것도 차이가 나네요. 코나 같은 경우는 휀다 가니쉬 자체가 차 색상이랑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각해가지고 이 휀다가 조금 더 커 보이게끔 디자인을 했다라고 보면요, 니로 같은 경우 차체랑 동일한 색상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옆모습을 보게 되면 사이드 미러는 좀 니로가 표현을 좀 잘해줬네요. 코나는 그냥 일자로 이제 LED가 나오는데, 니로 같은 경우 이렇게 디귿자로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코나가 조금 더 날렵해 보이고 역동적인 느낌이 물씬 살아나죠. 니로는 캐릭터 라인이라고 할 게 크게 없습니다. 그냥 크게 면을 사용해서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뒤에 C필러를 보게 되면 코나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좀 더 많이 줬고요. 그리고 니로는 라인을 주지 않고 이 테일램프의 무늬를 사용해서 포인트를 강조해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측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코나가 마음에 들어요. 조금 더 요즘 차, 꾸민 차,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후면부를 보게 되면요, 확연히 다른 모습 보이나요? 너무 다르죠? 전면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게끔 살짝 다른 부분을 보여줬다면, 뒤에는 완전 다른 차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일램프가 굉장히 가로로 길지만 니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로 테일램프가 길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진짜 깔끔하죠? 누가 봐도 깔끔해요. 애매해요. 이게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저요. 아, 또 너야? 왜 이뻐요? 일단 저는 이렇게 코나처럼 로고 밑에 코나 이렇게 박혀있는 게 조금 싫어요.
왜요? 저것보단 좀 더 후면부가 깔끔한 느낌? 아, 이게 예전에 쓰던 스타일이고 이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사실은 밀고 나가는 게. 그래서 과거에 이런 트렌드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항상 리뷰를 할 때 제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코나. 코나가 조금 더 마음에 들고요. 뭐 니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로 표해주는 테일램프나 아니면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로고를 한 번 더 강조해가지고 만든 디자인 자체가 약간 남성미 그리고 입체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느낌도 있습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가볍게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소형차라고 하면 어떤 게 또 중요할까요? 공간. 그죠. 공간이 중요하겠죠. 공간이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한번 앉아보고 느낀 부분들 바로 말씀드릴게요. 코나부터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우와, 지금 봤어요? 문 여니까 시트가 자동으로 뒤로 밀어주거든요. 소형차에 이런 이지 억세스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요즘 차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운전자석에 앉았을 때는 사실 시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시야가 굉장히 좋고요. 답답한 거 전혀 모르겠고요. 실내 디자인 코나를 제가 그 앞전에 그 리뷰했었던 적 기억나죠? 트랙스랑 비교했. 맞아요. 코나는 앞전에 이 트랙스랑 제가 비교 영상을 저 띄워놨어요. 그래서 실내의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냥 모던하고 심플하고 깔끔한데 그런 느낌입니다. 조작 편의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소형차라고 하면 수납 공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수납 공간도 가운데 크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전혀 없죠. 그리고 코나 조수석 밑에를 보면 여기 포켓이 자리 잡고 있죠. 여기에 이제 수납 공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진짜. 그리고 커요. 그래서 코나 실내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확실히 칼럼식 기어가 들어가니까 훨씬 넓은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좋죠. 이 좌석 그대로 제가 뒷좌석으로 한번 앉아볼게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의 그 공간성, 와, 그 다리 공간 자체는 무릎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여유가 있죠, 그죠? 다리 공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시트 자체도 굉장히 좀 두꺼워요. 이 다리 허벅지에 닿는 공간 면적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착자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이 시트 각도가 거의 90도거든요.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했을 때 누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소형차라고 감안했을 때 주차석 공간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머리 공간 어때요? 머리 공간 좋죠? 웬만한 차들은 제가 머리가 좀 많이 닿는 편인데 이 코나는 헤드룸 공간 너무 좋습니다. 니로로 가시죠. 네, 코나를 여태까지 타다가 이 니로를 타봤는데요. 실내에 들어왔을 때 딱 느낌이 어떠냐면요. 시트 포지션이 코나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개방감, 이 시야는 코나랑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실내로 딱 봤을 때 코나는 네모네모나 이렇게 디자인으로 디스플레이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면요. 이 니로는 끝쪽이 이렇게 비스듬히 깎이는 이런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어요. 조수석 앞에를 보게 되면요. 포켓이 있었잖아요. 코나는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얘는. 디자인으로서 멋을 내려고 노력을 했지 실용성이 조금 더 좋게 디자인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수납 공간들이 다 부족하죠. 여기 가운데를 보게 되면요. 코나는 정말 넓었거든요. 그리고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니로는 이 안쪽에 크게 장착이 되어 있지만 사실 실제로 섰을 때는 코나보다는 약간 더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기어봉이 아무래도 여기에 다이얼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사이즈는 뭐 동일할 거고요. 얘는 카본인가요? 이거 갖다 붙인 것 같은데? 갖다 붙였죠? 예. 이거는 애프터마켓에서 차주가 직접 튜닝을 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차이가 나는 거 공조 시스템 가운데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코나 같은 경우에는 다 이쪽에 배치가 다 되어 있었어요. 직관적이겠죠. 통풍 시트라든지 공조 시스템 그리고 음량 조절 다 여기서 작동이 가능했다면 지금 니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디스플레이에 하나로 다 몰려 있습니다. 위에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비와 음량 조절을 바뀌게 되고요. 공조 시스템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공조 시스템으로 바뀌게 돼요. 뭐 기아가 지금 추구하는 방식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니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버튼들이 많이 없는 걸 선호하는 분들은 니로가 되겠네요. 공간감도 좀 보도록 할게요. 앞좌석은 공간감이 좀 비슷하긴 한데 여기 대시보드가 좀 아래로 내려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주석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좋을 수 있겠네요. 포켓도 좀 작아요. 뭔가 멋을 내려고 노력했지만 수납 공간이 협소합니다. 뒷좌석으로 와우, 공간 봐봐요. 넓죠? 생각보다 넓네요. 딱 봤을 때도 넓어요. 앉았을 때 느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공간은 코나보다 약간은 더 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트 자체 쿠션감이 코나가 조금 더 푹신하고요. 허벅지에 그 닿는 면적 있죠? 이 공간은 코나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앉았을 때의 착자감은 코나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코나도 불편했는데 이거 타니까 더 불편하네요. 그리고 뒷좌석 의자 각도가 코나보다 더 서 있어요. 한 3, 4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
그리고 헤드룸 공간은 둘이 비슷합니다. 둘 다 좋아요. 뒷좌석에 앉아서 장거리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코나가 뒷좌석 포지션이 좀 더 높거든요. 니로가 살짝 낮아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코나는 위에서 아래로 보는 느낌, 니로는 그냥 앞좌석과 뒷좌석이랑 거의 비슷하게 봐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장거리를 뛴다, 오래 뒷좌석을 타야 된다라고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나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트렁크를 보여드릴 텐데, 사실 이게 지금 실차주분이기 때문에 바로 차를 가져온 거라서 가득가득 차 있어요. 차주분, 이거 트렁크 쓸 때 공간이 협소해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직까지는 느껴본 적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차 사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단점은 아직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이 정도 공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공간이 아주 크지도 아주 작지도 않습니다. 이 정확한 제어는 제가 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어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코나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코나의 트렁크. 아무래도 그 차주분들이 여성분이고 남성분이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이 짐 자체가 내용이 좀 다르네요. 차박을 좀 하시나요? 집을 나오신 건 아니죠? 네. 그죠? 이불이랑 막 여러 가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 트렁크 공간 딱 봤을 때 어때요? 민준 차이 나요? 비슷한 것 같지? 안에 그 짐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체감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제가 제원표 올려드리니까요. 제원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코나의 시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코나 차주분, 우리 직원분이에요. 저희 웹디자인을 맡고 계신 수미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금 사회초년생 차량이잖아요, 이 코나가. 네. 이 차가 지금 첫 차인가요? 아니요. 네. 처음에는 이제 스파크를 타다가 스파크. 네. 예. 그 이후에 2월 정도에 네. 주문을 하고 5월 달에 받았어요, 차를. 2월달에 주문하고 5월달에. 그러니까 올해 3개월 동안 대기하고. 네. 그럼 스파크를 얼마 탔죠? 탄지는 네. 한 3달? 뭐야, 3달 만에 질린 거예요? 아니요. 금방 질렸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스파크를 타고 나서 이제 코나로 바꾼 거는 진짜 너무나도 좋은 차로 바꾼 거거든요. 스파크가 어떤 게 불편했어요? 일단 작은 구덩이 같은 걸 지나갈 때 스파크는 콱콱거리면서 지진이 났다면 작은 구덩이. 네. 코나를 타니까 스무스하게 지나가더라고요. 스무스하게. 네. 확실히 크게 크다 보니까. 네. 그러면 스파크를 바꾼 이유가 그 승차감 때문은 아닐 텐데, 스파크 타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일단 스파크는 경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차들이 좀 무시하기 쉬워가지고 많이 무서웠어요. 예를 들면 초보 딱지를 붙였는데도 네. 이제 막 차들이 빵빵대거나 막 앞서가거나 그래가지고 좀 많이 무서웠어요.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고 네. 도로 위에서 위협을 좀 당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큰 차로 바꾸고 싶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비싼 걸로 바꿨는데.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그 코나로 이제 바꾼 거잖아요. 코나로 바꾸니까 어때요? 첫 느낌이. 와, 너무 좋은데 살짝 걱정됐던 게 있어요. 뭐가 걱정됐어요? 일단 스파크는 경차인데 이거는 네. 좀 많이 크잖아요, 스파크에 비하면. 그쵸. 그래서 차 거리감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거리감 때문에. 그러면 소형 SUV 차량들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트레블레이저, 그 다음에 트렉스 크로스오버 이번에 나온 거, 그리고 앞에 가는 저 니로도 있고, 그리고 이 코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진짜 많아요. 티볼리도 있고. 근데 이 코나, 굳이 이 코나를 선택한 뭐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차를 주문했을 당시 이게 신형이니까 이 차가 마음에 들고 옵션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완전 흰차를 타고 싶었다? 네. 디자인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네요. 디자인도 있어요. 미라지 그린 색상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색상.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요, 이름이? 미라지 그린. 미라지 그린? 미라지? 네. 미라지 그린. 이름이 되게 독특하네요. 미라지 그린. 색상도 마음에 들었고, 일단 옵션이 풍부했으니까 마음에 들었다. 그럼 사회 초년생이 사기에는 좀 이 차값이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차량 금액이 어떻게 되죠? 이거 옵션 다 넣고? 3,600. 3,600? 3,600만 원짜리 코나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네. 스파크를 그때 팔았을 때 한 9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네. 거의 한 3, 4배 가격을 주고서 코나를 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스포티지나 투싼도 사실 수 있는 금액인데 그건 너무 커서 안 산 거예요? 네, 너무 커가지고 제가 운전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았어요. 야, 근데 3,600이면 비싸긴 엄청 비싸다. 그럼 지금 나이가 되게 어리잖아요. 맞아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이제 올해 20살 됐어요. 그렇죠. 올해 20살이 됐는데 벌써 차를 타다가 또 바꾼 거죠. 네. 부담이 안 돼요, 이 차를 타기에는? 좀 많이 부담되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보험료 같은 것도 너무 비싸요. 1년에 360만 원? 1년에 360? 너무 비싸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를 보험비로 태워야 되는? 그럼 이 차는 할부로 샀어요? 아니면 뭘로 샀어요? 할부로 샀습니다. 할부로? 네. 그럼 초기에 비용은 얼마나 났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을 20살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보태주신 것도 있고. 부모님 2천만 원 다 보태주신 거예요? 와, 부모님한테 잘해야겠다. 이게 혼자의 힘으로 20살에 탈 수 있는 차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한 거고, 그리고 수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하이브리드로 또 선택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연비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연비까지 또 욕심을 내서 차량 금액이 비싸더라도 하이브리드 선택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럼 이 차를 지금 5월 달에 출고했다 그랬죠? 한 2달? 한 3달 정도 타고 있는 건데 어때요? 지금 타면서 뭐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불편한 점은 딱히 없었어요, 타면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었다. 네. 자, 그럼 그 반대로 이 코나가 진짜 이 부분은 진짜 짱이다. 너무 좋다. 이것 때문에 이 코나가 너무 좋다. 자랑을 좀 해봐요, 자랑. 일단 제가 지금 스파크 타다가 이 차를 탄 거잖아요. 네네네. 주행보조 기능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 안전장치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차선 이탈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선 유지라든지 전만 추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초보 운전자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든든하다. 네, 든든하고 걱정 없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옵션 아닌가요? 그쵸. 다 옵션이지. 그러니까 3,600만 원짜리를 타야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3,600까지 안 가더라도 돈을 많이 넣은 코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또 장점. 또 장점은 하이브리드니까 네. 주행 중에 막 우엉 이런 큰 소리가 나질 않는 것 같아서. 아, 스파크는 아무래도 엉 소리가 나는데 네. 얘는 이제 조용하게 스무스하게 나간다. 네, 그리고 또 스파크는 밟으면 천천히 나간다면 이거는 밟으면 확 나가니까 그 부분이 또. 좋다. 네. 초보지만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이다. 네. 또 있으면 얘기해 줘도 돼요. 외관 디자인도 이쁜데 실내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아, 실내가 네. 아무래도 되게 좀 현대화스럽게 좀 디자인을 했어요. 전혀 소형 차량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소재 하나하나가 고급스럽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이 날씨에 통풍 시트가 있기 때문에 통풍이 되게 시원하네. 맞아요. 수납 공간도 엄청 넓고 여기. 맞아요. 자, 여기 앞에 보면은 지금 니로가 가고 있어요. 이 니로도 가격대가 좀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이 니로는 구매 목록에 아예 없었어요? 네. 니로는 아예 생각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왜요? 디자인이 별로예요? 네, 일단 디자인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네. 일단은 뭐 그 정도로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 네. 제가 좀 이거를 시승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뒤에 저희 그 민준 PD가 타고 있어요. 지금 이따가 오면서 또 시승을 할 건데 그때는 니로를 탈 거란 말이죠, 저희가. 그러니까 뒷좌석의 승차감을 좀 예민하게 느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정확한 정보를 또 전달하니까. 네. 지금까지 타본 코나의 뒷좌석 어떻습니까? 일단 확실히 소형차인 게 맞는 것 같은 게 확실히 꿀렁거림도 있고요. 아, 꿀렁거림. 좀 치고 나갈 때 훅훅 당겨지는 느낌도 강해요. 아, 차가 나가고 멈췄을 때 이 체감이 확실히 좀 많이 느껴진다. 나를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몸이 그냥 앞으로 나가지는 느낌? 이럴 때. 네, 이럴 때 이미 몸이 앞으로 당겨 나가죠. 이럴 때. 네. 그리고 확실히 좁아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죠? 수미님이 겁나 넓게 앉았어. 아, 진짜 다리를 꽈도 돼. 근데 제가 대표님 뒷자리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건데 그 대표님 뒷자리에 앉았을 때도 좁았어요. 다리를 편하게 피지는 못해요. 그 민준 PD가 사실 이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키가 좀 작은 편인데. 네, 제가 174 정도로 상당히 좀 그냥 딱 표준. 74 안 되잖아. 저 174예요, 아니, 대표님. 뭔 소리야? 나보다 작은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뒷좌석이 좀 좁다. 이따 얘기하자고요. 네, 뒷좌석이 좀 좁고 그리고 개방감이 확실히 부족해요. 창문 쪽도 그렇고. 뒤에 창문이 좀 좁네요. 네, 뒤에 창문이 좀 작아서 이게 시야가 확 보이진 않아요. 앞좌석은 괜찮은데. 네, 확실히 시야감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지금 탄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잘 기억해가지고 이따가 니로를 탔을 때 그 차이 나는 부분들을 이따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죠. 저는 사실 이 코나를 처음 타보잖아요, 지금. 그리고 소형차라는 그 틀에 박혀서 내가 생각을 하고 타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저는 좀 놀랐어요. 차가 밟았을 때 출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100에서 120 이렇게 쭉쭉 탄력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출력의 부족함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내 운전을 해봤을 때도 약간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인지라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확실히 좋았고요. 출력이 답답하다,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절대 받지 않을 거예요. 이걸로 진짜 스포츠카처럼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코나의 출력이라면 일반적인 주행에 있어서는 출력에 스트레스는 없고 여유롭게 운행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대 이상입니다.
고속 안정성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차량이 작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약간 휘청휘청 거리거나 그리고 여러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핸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리고 운행을 해보면요, 핸들에 그 보타가 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직진으로 쭉 이 고속주행을 했을 때 핸들의 무게감이 약간이라도 더 있으면 좀 고속주행이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중간중간 보타가 조금씩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대 기아차가 대부분이 좀 그래요. 코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속도감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100km를 쭉 주행하고 있는데 100km라는 생각보다는 한 7, 80km 정도? 그러니까 차가 빠르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노면 소음, 풍절음, 뭐 여러 가지 소음들, 주행 안전성, 뭐 이런 부분들이 운전자에 느껴지는 게 불안하면 속도감이 막 느껴질 텐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수용차 대비했을 때 이 정도 속도감이라면 안정감이 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야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뒷좌석에서는 좀 답답하다라고 민준 PD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SUV와 이제 승용차의 그 중간 시야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는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사이드미러 자체도 크기가 상당히 좀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오는 차들 그리고 옆에서 오는 차들도 굉장히 좋고요. 후축방 시스템도 당연히 되어 있다 보니까 좋아요. 난 되게 좋은데? 슈트? 슈트도 편한데. 제가 니로도 타봤잖아요. 제 친구 차니까. 네. 자주 타봤단 말이에요. 순위 대리님 것도 편하고 여러 번 타고. 확실히 시야감은 약간 니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이거보다 더 좋으면 진짜 좋은 건데? 니로는 전체적으로 조금 각진 느낌이거든요. 각진 느낌이라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이따가 한번 타보면서 그 비교를 좀 해보면 좋겠다, 그죠? 지금 내가 여태까지 탔던 이 코나, 지금 시내운전 한 40%, 고속주행 한 60% 정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단점이라고 굳이 꼽아보자면 없는 것 같은데? 민주, 그리고 이게 4.2초년생이 타야 하는 차량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연비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유지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사람마다 너무 다르겠지만 수민님의 보험료는 진짜 살인적인 보험료니까 그건 배제하고, 수민님이 이제 그 출퇴근 왕복 이제 거리가 상당히 좀 있잖아요. 한 네, 60km 되나요? 네, 한 그 정도 됩니다. 그죠? 연비는 어떻게 나와요, 평균적으로? 연비는 잘 나왔을 때 한 16 넘게? 16 넘게? 네. 그러니까 16 정도는 이제 항상 나온다라고 봐주면 되죠. 네. 와, 16km 이상이면 사실 훌륭하죠. 그럼 하루에 유리비가 6,400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네. 가끔 뭐 아까 좀 달리는 거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쭉 밟았을 때 연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한 하루에 7,000원, 한 달 7,000원 곱하기 뭐 30일 하면 뭐 21만 원이네. 와, 유리비는 진짜 싸다, 그렇게 따지면. 네. 근데 보험비 때문에 이거 남는 장사인가? 자기 합리해야지 뭐, 그죠? 네. 일단 뭐 그런 부분, 보험 때문에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 장기 렌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구매해가지고 내 보험료를 비싸게 납부하는 것보다도 비교를 꼭 해보셔야겠지만 장기 렌트가 무조건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서는 이제 혼자 단독 명의로 진행했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비싼 건데요. 맞아요. 부모님이랑 공동 명의를 해가지고 부모님 명의로 피보험자로 가입하시고 가족 한정으로 가입하면 조금 더 저렴했을 텐데 그렇게 왜 안 했어요? 아마 피보험자 된 게 이거일 거예요.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해서 했는데 약간 사고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좀 그럴 수 있죠. 그만큼 이제 사고 이력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또 렌트카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런 정보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구매한 이유는 부모님께서 무조건 사줘야 된다, 2천만 원을 이제 내가 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고속도로랑 다 타봤으니까 요철을 좀 지나보면서 저속 구간과 요철 구간에서는 어떠한 승차감을 보여주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속에서 방시 더 세게 넘어볼게요. 보통 이제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뒤에가 이제 휠베이스가 짧잖아요. 그래서 방지턱 넘을 때 쿵쾅쿵쾅 하는 이제 그런 게 좀 심한데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데요? 괜찮죠? 근데 저를 잡아주진 않아요. 시스가 미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본인 중심 감각이 없네. 여기 한번 돌아볼게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저 여기까지 와요. 승차감이 나쁘지 않은데? 되게 하드한 건 아니에요, 그죠? 되게 딱딱하진 않고 소프트한 승차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철을 막 이렇게 지나다니더라도 차에 뭐 진짜 손상을 준다라는 그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아니라 잘 흡수를 해서 이 운전자의 하여금 잘 걸러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소형차인데도 이 정도 승차감이라면 기존 코나 대비했을 때, 과거의 소형차 대비했을 때 정말 성장을 많이 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와,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언덕이 아닌 길, 그러니까 힘이 많이 안 받는 길에서는 정말 엔진이 부드럽고 이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밀어준 느낌이 되게 좋은데요. 조금만 RPM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은 확실히, 그죠? 와 하면서 그 스파크 소리가 좀 들려 네.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아, 코너이 너무 좋네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거 대표님이 그냥 운전을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훌륭해요, 차. 오. 아, 이 어라운드 뷰. 그죠? 옵션이긴 하지만 야, 소형차에 이런 큰, 이게 현대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아,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이 좀 쉬었어요. 대표님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코나의 별점 별점? 만점 중에 아, 차주가 옆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은 차량 금액이 3,600, 3,700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요, 평점을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해서 가격이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차량을 선택함에 있어서. 맞아요. 가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2.5, 가격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진짜 코나의 그냥 본질적인 차의 완성도만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5점 만점. 저는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 이 돈이면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아무튼 코나는 이렇게 저희가 즐겨봤고요. 뭐 사실 차는 차주가 만족하면 다예요. 타인 상관없습니다. 차주만 좋아하면 그건 완벽한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 그럼 됐죠. 일단은 코나를 타봤으니까 저희가 이제 자리를 옮겨가지고 니로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